프리다이빙에 돈이 안 들어간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짓말. 프리포를 타다 보면 작두 탄다고 해요. 신들린 거죠. 고고다이. 안녕하세요. 2024년도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에서 아이다 인도어 대회 국가대표로 나갔었습니다. 다이빙 중에 했던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올 7월에 그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포항에 트레이닝 갔다 왔었어요. 그때 당시 시기에 노무라 해파리가 많이 출몰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한창 SNS에 네, 떠돌았던.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트레이닝 하면서도 하강할 때 노무라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설마 부딪히겠어? 하강할 때 결국 부딪히고 났어. 근데 부딪힌 수준이 아니고 그 노무라 해파리를 뚫었어요, 제가. 뚫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얘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막 해파리 쳐내면서 정리하고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 마치 그 느낌이 홍시 있잖아요. 홍시? 네. 엄청난 큰 홍시에 제가 푹 빠진 느낌이었어요.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해파리 그 속 느낌을 네.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촉촉하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저는. 근데 다행히 시즌 초반이라서 깊은 수심을 내려갈 때가 아니었어요. 한 50m 정도 트레이닝 할 때인데 깊잖아요. 그쵸, 깊긴 한데 만약에 그게 깊은 수심이었고 시즌 초반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게 아찔해요. 70m권 다이빙을 할 때 노무라랑 만나서 제가 노무라를 뒤집어 썼다? 근데 막 이거를 헤쳐나가면서 에너지를 많이 썼다? 올라왔을 때 아마 LMC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쏘이진 않았어요? 쏘였어요. 쏘이고 어떡해. 그 보팅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얼굴에 많이 쏘였더라고요. 흉터도 많이 남았었는데 그래서 다이빙 센터 쪽에서 약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소독도 해주셔가지고. 제일 추천하는 핀 마스크 슈트. 핀은 제가 몰차 핀도 있고 타라스 핀도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 기준에 타라스 모노핀이 잘 맞아요. 그다음에 바이핀은 몰차 바이핀이 잘 맞거든요. 피닝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핀 모두 다 있습니다. 바이핀도 2개 다 있고요, 모노핀도 2개 다 있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피닝 테스트는 제가 언제든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 띄워드려야겠다. 네. 슈트 같은 경우에는 인도어 종목이랑 수심이나 아웃도어 종목 좀 달라요. 일단은 인도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슈트 10호 슈트가 배 팔이나 다리나 바디 사이드에 0.5mm예요. 그래서 중성부력 맞추기도 좋고 딥파이브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요. 수심에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딥파이브. 네네네. 마스크를 사실 제가 선수로서 활동하면서 마스크를 거의 쓰진 않아요. 고글 위주로만 쓰거든요. 플루이드 고글. 네, 플루이드 고글을 많이 쓰는데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고글은 인피니티, 그다음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는 이볼브를 많이 써요. 트레이닝 중에는 거의 이볼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뭔 차이예요?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게 일단 싫어요. 트레이닝 중에는. 선수도 그렇구나. 네. 저는 그런 거 다 상관없어 하는 줄 알았어요. 바닷물은 괜찮아요. 네. 바닷물은 괜찮은데 그 풀장에 물을 제 눈에 넣기가 너무 싫어요. 저희는 이제 그 선수들끼리 트레이닝 버디를 하기 때문에 버디도 같이 활동을 해야 돼요. 골프는 시야성 측면에서는 물을 안 넣기 때문에 버디도 하고 본 다이빙도 하고. 깊은 다이빙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AP를 제출하고 PB 다이빙을 도전할 때 숫자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82m 보고 놀란 것처럼. 그쵸. 이게 깊이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 숫자에 대한 프레셔를 좀 내려놓으시고 반대로 나한테 집중해야 돼요. 그 준비 후부터 내가 준비해왔던 그 다이빙 플랜이 있잖아요. 찬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심박수는 괜찮은지, 내가 준비했던 덕다이빙이랑 마우스필 차징 수심, 그다음에 리필 수심, 프리폴 수심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릴렉스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은 많이 다녀보셔서 이러신 거지. 진짜 맨 첫 대회 때는 어땠어요? 그 심리적 불안감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긴장되고 하는데 그때는 포커스를 하나만 잡고 왔어요. 이퀄라이징만 잘하자, 또는 프리폴만 잘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줬어요. 몇 번 나가신 거죠? 다시 세알려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40-50분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2024년도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에서 아이다 인도어 대회 국가대표로 나갔었습니다. 어떤 거 하셨고? 전 종목 다 나갔었어요. 스태틱, 다이나믹 바이핀, 다이나믹 모노핀, 다이나믹 노핀. 좋은 기회잖아요. 탑급 선수들도 볼 수 있고. 현근쌤도 탑급이니까 나간 거잖아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다이나믹 PB를 했었어요. 181m. 네,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어떤 게 지금 내가 이 탑급 선수들이랑 이 좋은 풀장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주인공인 상태에서 다이내믹이라고 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려
큰 대회였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나한테 좀 집중하게 되는. 좀 더 즐기게 됐구나. 네네, 즐기게 됐다. 그럼 국가대표는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 하신 거예요? 프리다이빙 기간보다는 선수로서 뭔가 대회를 나가고 기간은 한 1년? 1년 년 준비하고. 넘었고. 근데 그거는 연락이 오나요? 아니요. 아이다 코리아에서 그 내셔널 선발전을 해요. 지원하신 분들 한해서 순위권별로 해가지고 뽑아서 갑니다. 완전 평생 썰감이죠 이거는. 그쵸. 나 국가대표야. 저 욕심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인도 쪽에 네. 국가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심 쪽에 국가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것도 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한 10기압 정도는 가야지. 네. 근데 지금 9기압이시니까 네, 80m니까 90m까지 간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예 처음 프리니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네. 고고다이브에서 쭉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신반은 그럼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연민쌤이랑 원석쌤이랑 상혁쌤이 처음에 이렇게 운영하셔가지고 그때 같이 트레이닝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점점 실력이. 저희가 아무래도 펀다이빙이랑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귀하거든요. 그쵸. 여러분 고고 다이브에서도 수신반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고 저처럼 80m권 갈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해서 네. 거기서 금메달 따면 상금 있나요? 아이다가 비영리 단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런 상금이 있었대요. 요즘에는 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다이빙 후에 회복을 위해서 휴식은 어떤 루틴으로 하시나요? 수심을 갔다 오면은 약간 혈액이 좀 찬성화가 돼 있거든요. 첫 번째로 잠, 갔다 와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따로 챙겨 먹는 영양제가 녹용이나 홍삼을 많이 먹어요. 저는 양약보다는 약간 한약 그니까요. 그쪽 파라서 네. 그런 거 챙겨 먹고 매일 아침 먹는 것들이 있어요. 레몬즙에서 따뜻한 물에 태워서 올리브유 한 숟갈 넣고 먹는데 그게 염증 완화에 되게 도움이 돼요. 지금 본업이 있으신 거죠? 네, 그쵸.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으면서 이 아침까지 이렇게 챙겨 드시고 녹용 홍삼 챙겨 드시고 국가대표까지 맞습니다. 하고 와 네, 침 루틴이 또 있어요.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나요. 맨날? 네, 거의 매일 그래요. 그걸 한 잔을 마셔요. 그러니까 바디 스트레칭 좀 해주고 그다음에 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부분 좀 해주고. 거의 프리다이빙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본업이 부업이 되고 본업이 되는. 다이빙 하면서 얼마 쓰셨나요? 정확하게 제가 얼마 쓴지 잘 몰라요. 그 지난번에 지수님이 출연하셨잖아요. 그럼 다이빙에만 어쨌든 2,500 정도. 네, 맞아요. 지수님이 한 2천만 원 정도 쓰셨다라고 하셨는데 선수로서 활동한 시기도 되게 비슷하고 네. 저도 한 2천만 원? 다들 이게 프리다이빙 가성비 취미라고 맞아요. 시작을 하는데 맞아요. 프리다이빙에 돈이 안 들어간다 하잖아요. 네. 다 맞아요. 거짓말. 다 거짓말. 그 이렇게 깊은 곳에 내려갔을 네. 때 드는 생각은 뭔가요? 깊은 수심을 내려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또 날리시나 뒤로? 네. 뇌 앞쪽 부분을 많이 써요. 뒤로 보낸다는 느낌을 보내면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을 말씀해주고 싶은데 프리포를 타다 보면은 어떤 다른 세계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멍해지는 느낌이다. 막 전 그 얘기 들었어요. 막 네. 우주에 빨려 들어가는 네, 느낌이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무중력이랑 되게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심해로 간다는 거. 와 도전해보고 싶다. 프리포를 하시려면 네. 마스터까지 하셔야 돼요. 보통 프리폴 수심이 있거든요. 공성부력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네. 거잖아요. 되게 흔하진 않거든요. 본인의 다이빙에 집중하고 컬라이징도 잘 되고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수준까지 가면은 그런 날이 몇 번 있어요. 작두 탄다고 해요. 신들린 거죠. 그런 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다이빙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도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수심에 대한 두려움, BO나 LMC에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있구나 그게.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기록이나 그런 것들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이 더 무섭더라고요. 스포츠를 하는 본질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게 아닌가. 평소에는 즐겼는데 좀 더 네. 경쟁하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즐기려고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더 욕심이 드는 게 아닌가. 잘할수록 그런 걸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즐기는 마인드로. 네. 아자! 아자!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일상이 있을까요? 프리다이빙이 마치 명상과 같아서 나는 정말 괜찮은가를 엄청 질문하게 돼요. 준비 오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다이빙 하면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되게 침착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 마음이 들 때 내가 호들갑을 떨진 않는지 또는
엄청나게 화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네. 그 우울한 마음이 빠져들지는 않는지 극명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의 마음을 최대한 중도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프리다이빙 하면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릴렉스 할 수 있는 네.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네네.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오 진짜요?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또 되게 침착해졌다? 저도 대표님이 저같이 이렇게 저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이렇게 천천히 해봐. 좀 전문적인 얘기죠. 네. 네. 수온 변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수온이라는 거는 프리다이빙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일상적으로 트레이닝하는 풀장이라든가 바다에서의 수온이 있잖아요. 그 수온이랑 환경에 맞게 웜업을 하세요. MDR 반응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대회장이랑 제가 트레이닝한 그 환경이랑 수온 변화가 많이 다르면은 MDR 반응 유도가 늦어질 경우가 있어요. 수온이 만약에 높다면은 LMC나 BO에 대해서 더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트레이닝했던 수온, 대회장의 수온 충분한 MDR 유도를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수온이 낮은 경우에는 대기할 때나 웜업 할 때 오히려 또 대회 때문에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또 저체온에 가깝게 또 가게 되면 또 제 기량을 많이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수온약층,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만약에 제주도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 동해 바다를 무조건 갔다 와요. 수온약층이 급격하고 더 많이 떨어지는 동해를 한번 거치고 조금 더 나은 제주 바다에 대해서 임하고 하면은 확실히 달라요. 거친 바다를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한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딴 네. 나라 가가지고 너 다이빙 어디서 했어? 이러면 나 동해에서 했어. 이러면 되게 쳐준다고. 맞아요. 동해가 쉽지 않습니다. 파도도 많이 치고 수온약층도 많이 그래요. 수온약. 동해 바다에 가서 트레이닝 할 때는 수온약층 적응하는 훈련을 거의 메인으로 많이 잡아요. 그 집에서도 갑자기 냉수 샤워로 바꿔보고 막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그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악을 맛보고 와라. 힘든 다이빙을 하셔라. 프리다이빙을 잘하기 위해서 따로 병행하는 운동은 있으신가요? 수영이랑 병행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물 잡는 거나 물에 익숙함에 있어서 프리다이빙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했었고 그 수영의 평형킥이 높이 내 킥과 매우 유사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수영을 원래 하시다가 프리다이빙을 하신 거예요? 퇴근하고 잠깐씩 했다가 프리다이빙을 접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라테스도 잠깐 했었어요. 필라테스가 뭐 코어를 잡거나 속근육을 쓰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프리다이빙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어를 잡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네.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비인기 종목 스포츠잖아요. 맞아. 이러한 스포츠가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유니크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롯이 뭔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스포츠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스포츠기도 해요. 제가 아시는 분은 60대 분 다이분도 계시고 충분히 즐기시고 재밌게 꾸준히 지속해서 프리다이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빙 하다가 82m 나도 내려가 보고 싶다 네. 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현근쌤이 대답을 해주실 맞습니다. 겁니다. 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필 특강 궁금하시면 신청해 주시고. 언제 연다 이런 거 정해진 건 따로 없는 거죠? 시간 되실 때 여는 거죠, 수시? 네네네. 인원 제한을 두고 있긴 해요. 3명 정도 좀 밀도 있게 하고 싶어서 지금 4분이서 대기하고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또 특강 오픈할 것 같아요. 마우스필 특강 꼭 들으러 오시기 네. 바랍니다. 국가대표에게.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